오늘은 홀베인 아크릴 가슈 리뷰를 해볼 건데요. 홀베인은 독일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여서 유럽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통이 오래된 일본 브랜드입니다. 1900년대에 설립해서 거의 120년이 된 오래된 브랜드인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홀베인이 색감이 예쁜 브랜드로 알고 있어서 유화물감은 종종 구매를 해서 썼었는데요. 쓸 때마다 되게 제품력이 좋다라고 많이 느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는 아크릴 가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크릴 가슈에 쓸 브러쉬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홀베인은 이런 카탈로그를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궁금해할 수 있는 정보를 잘 담아놓은 카탈로그라서 뭔가 체계적인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제품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외관은 어떤 모습이고 또 라벨에는 어떤 정보들이 적혀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튜브형 물감인데 라미네이트 튜브라는 소재로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죠. 일단 가슈라고 적혀 있고 아래 D094는 회사에서 부여한 색상 번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색상명 세루리안 블루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 홀베인 아크릴 가슈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맨 아래 부분에 먼셀 색상 기호를 인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옆에 먼셀이라고 적혀 있고 맨 윗줄의 휴는 색상이란 뜻이고 그 옆에 EPB는 이 세루리안 블루를 간단히 표기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value는 명도입니다. 밝기를 나타내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 크로마는 채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세루리안 블루의 이름은 EPB이고 명도는 4.5, 채도는 11인 거죠. 이 셉 그린 색상과 비교해보면 휴의 이름은 당연히 다를 것이고 value가 3.5, 명도가 세루리안 블루보다 더 낮은 거죠. 그리고 크로마가 4.5, 세루리안 블루보다 채도가 훨씬 낮은 색인 겁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색상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뒷면을 볼까요? 이 물감이 만들어진 피그먼트의 코드 번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퍼머넌시 레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내광성을 말합니다. 이 네 칸이 가득 차 있으면 내광성이 아주 우수한 색깔인 거죠. 그래서 햇빛에 노출이 많이 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색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칸이 조금만 차 있으면 햇빛에 노출됐을 때 쉽게 변색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리즈 A라고 적혀 있는 거는 물감에 들어가는 안료의 단가에 맞춰서 가격이 구분이 되는데 아크릴 가슈 제품 안에서도 시리즈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AP라는 표식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안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라벨의 정보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좀 특징을 알아볼까요? 먼저 아크릴 가슈의 정체성에 좀 알아볼 건데요. 가슈면 가슈지 아크릴 가슈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감의 특성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청록 계열로 좀 준비를 해봤고 먼저 아크릴 가슈와 수채 가슈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크릴 가슈에서 준비한 색은 비리디안이고요. 그 다음은 수채 가슈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크릴 가슈와 수채 가슈를 종이에 바른 뒤 10분 정도 말린 상태입니다. 물감 표면을 보면 다 마른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10분 정도 기다려 볼 건데 10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0분 정도 방치를 시켰는데요. 둘 다 처음보다는 물방울이 약간은 퍼져 있지만 수채 가슈 쪽이 확실히 넓게 퍼져 있죠. 그러면 티슈로 한번 물방울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물감이 묻어나는 흔적은 보이지 않죠. 물방울이 있던 자리도 잠시 살짝 연해진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수채 가슈 눌러볼게요. 확실히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물방울이 있던 표면도 닦여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 묻은 브러쉬도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아주 살짝 물감이 배어 나오네요. 아크릴 가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많이 비비면 조금은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채 가슈를
비벼볼게요. 수채 과슈는 확실히 많이 묻어나죠. 붓이 지나가는 자리를 그대로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아크릴 과슈와 수채 과슈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크릴 과슈는 이렇게 고정력이 있어서 보존을 하기 좀 쉬운 거고요. 그리고 물감을 계속 얹어서 밀도를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할 건 아크릴 과슈와 일반 아크릴의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아크릴 과슈와 일반 아크릴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10분 정도 마른 상태인데요. 모든 색상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일반 아크릴 물감은 마무리감이 약간 광택이 있습니다. 심한 빛 반사의 광택은 아니고 은은한 광택감이 남아있는데 아크릴 과슈는 그런 광택감이 없어요. 약간 먹먹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차분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아크릴이 다 광택이 나느냐? 그건 아닌데 전반적인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확인할 게 이제 커버력인데요. 제가 미리 오페라 색상을 칠해놨고요. 이 오페라 색상 위에 아크릴 과슈와 아크릴을 따로 발라보면서 커버력 차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아크릴 과슈 발라보겠습니다. 물감을 좀 충분히 바른 부분이고요. 약간 물기를 좀 더 넣어서 발라볼게요. 그리고 일반 아크릴도 발라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아크릴 과슈가 커버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과슈가 한국말로 하면 불투명 수채화잖아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불투명하게 커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크릴은 커버력이 조금은 약하죠. 그래서 아크릴 과슈는 아크릴의 특징인 보존성과 빨리 마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과슈의 높은 커버력과 차분한 색감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질을 먼저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붓은 같은 홀베인사의 뉴 리세이블 브러쉬로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세이블이 단비털이란 뜻인데 이 뉴 리세이블은 그 단비털에 가깝게 만든 합성모입니다. 그래서 탄력도 좋고 끝이 잘 모아지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 브러쉬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초반에는 물감에 물을 많이 섞어 좀 엷은 느낌으로 조금은 큰 평붓에 약간 넓적한 면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세 마르고 딱 고착이 잘 되니까 엄청 편한 부분이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홀베인 아크릴 과슈 36색인데요. 제품명이 과슈로 끝나니까 과슈의 성격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 종이에 작업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꼭 종이에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처럼 캔버스에 그리셔도 되는데 그 이유는 제품명은 아크릴 과슈지만 지지체에 안료를 붙여주는 전색제는 아크릴 수지이기 때문에 과슈의 분위기를 가진 아크릴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붓질의 느낌이라든지 물감이 마르는 속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아크릴 물감이랑 동일합니다. 대신 기존의 아크릴 물감보다 좀 더 커버력이 좋아서 이렇게 색감이 잘 발색이 되고 광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차분하면서 심플한 느낌을 같이 내주는 과슈의 분위기를 가진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사용하셔도 되지만 캔버스에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다 그리시면 오히려 보존도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좀 느껴지는 거는 당연히 물을 많이 사용해서 수채화 느낌을 더 낼 수도 있지만 저처럼 물기를 좀 적게 줄이고 물감 위주로 그림을 그리시면 약간 유화 느낌도 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유화를 그리시면서 오일의 광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런 광택감이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을 올드하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화는 하고 싶지만 약간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아크릴 과슈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감 양을 좀 늘려서 약간 무게감 있게 바르면 유화처럼 마띠에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유화 느낌을 낼 수가 있고, 제가 이번에는 아크릴 브러쉬를 사용했지만 만약 유화 브러쉬로 사용을 하면 더 거친 느낌도 연출할 수 있고 그림 표면의 질감적인 부분도 더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뒷정리인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팔레트를 3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종이 팔레트도 사용을 하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유리판으로 되어 있는 팔레트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좀 간편하게 할 때는 이런 도자기 접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정리를 하실 때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종이 팔레트는 그냥 접어서 버려주시면 되고요. 유리판이랑 접시는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면 물감들이 물에 불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초 가량 불려주시면 이렇게 아주 쉽게 떼어낼 수 있어요. 클리퍼로 긁어서 걷어낸 다음에 이런 휴지로 한 번만 닦아주면 정리 끝입니다. 아주 간편하죠? 이렇게 홀베인 아크릴 과슈 36색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